오동현 TV, 서울의 소리, 정대택 TV, 인터넷 뉴스 신문고, 법률닷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5번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정대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닷컴 대표 추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법시대 5회차입니다. 방송 타이틀 정법시대는 천공의 정법시대는 결을 달리합니다. 한자로는 정사정 법법 대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 브리핑입니다. 먼저 정부 신분당선 연장 노선 무임수송 손실 89억 배상해야. 신분당선 연장 구간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8월 30일 주식회사 경기철도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경기철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손실액 89억 9,481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무임 승차 및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경기철도가 주장한 사업 수익률 4.7% 달성을 위한 보상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수익 보장 약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불확실성을 감수할 책임은 경기철도 측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자역 광교역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2016년 1월 30일 개통했습니다. 실시 협약에는 초기 5년간 무임 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철도는 6년차 이후 노인과 장애인에게 별도 운임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신분당선 원구간 소송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해부 요청 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철도는 국토부가 실시 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분당선 무임승차 우리 나이 자신 분들 모두가 이제 그 지공건설에서 이제 돈 안 내고 지금 이제 지하철 이런 무임승차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변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그 무임승차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지금 현재 뭐 노인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거는 뭐 국가 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무임승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이 사건에서도 주쟁점인 것 같은데 이게 국가의 어떤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책임은 민간 사업자에게만 모든 걸 다 부담시킨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번 판결도 그렇게 난 것 같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담을 그런 제도를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겼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 또는 어떤 비용 부담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회자 우리 세 분 중에 우리 정대택 팀장님이 지금 이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당사자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뭐 이용자로서는? 제가 바로 지공거사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거사. 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가고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참 그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은데 사실 그 정도는 이게 소송까지 가고 할 거 없이 당연히 민간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일이다. 이번 소송은 잘못된 거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비용이 뭐 약 한 80억이요? 네, 89억 네. 80억 이던데 지금 저 윤석열이가 지금 당선돼 갖고 지금 그 용산으로 저 관저 이전하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치단체 의회에서 잘 조정해서 이런 것 가지고 소송이 없게 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했던 게 그 전에 한번 이제 그 좀 돈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공짜로 사용하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파워치식으로 어떤 교통카드식으로 어떤 충전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그런 이제 복지 차원에 나눠주고 그러면은 지하철 이용하시는 건 이용하고 남는 거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굳이 천편일률적으로 지하철을 무리하게 그 무료 이용하는 것보다는 또 아파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도 손에 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잖아요. 근데 하던 것을 뭐 나이를 줄이니 어찌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도 노인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데 그것마저도 국가가 뭐 뺏어간다면은 그 허탈감 같은 것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네. 건 예. 최 대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뭐 박탈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충전해서 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뭐 교통 그 비용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문제는 뭐 그런 어떤 그 교통 비용의 이용 수단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무임승차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따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바우처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책임지는 네네. 거죠. 그렇다고 하면 네네. 이 판결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를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거는 민간 사업자인데 국가 역할을 떠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결인 것 같고 이게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어떤 보상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마련을 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사회 그런 어떤 안전망이 좀 갖춰져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걸 그런 걸 지급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이제 그런 나이 다신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어떤 바우처를 갖다가 거기에 소득에 맞춰가지고 지불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통은 이용할 거 이용하고 무료로 남는 거는 다른 거 자기가 더 지역사회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소비한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법시대 한 줄 논평입니다. 이제는 지하철 무료 이용은 소득별 차등 지원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동물 살해하면 징역 3년까지 처벌 가능.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자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실형 선고가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이 설정한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살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집행유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80만 원에서 700만 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고가 가능한데 가중 요소가 2개,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 원 이하,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논의된 사항은 양형위원 전체 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정환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 그 양형위 동법법 이제 개정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가 동물들 특히 뭐 요즘 반려견 그 인구들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거의 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동물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관심이 없었고 소홀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동물들을 뭐 이렇게 좀 뭐 학대를 한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물도 소중한 생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뭐 장난감처럼 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었지만 그 처벌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이 상황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뭐 환경상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대택 팀장님께서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보셨다는데 어떤가요? 뭐 인도에서는 뭐 소가 길거리에 있으면 쥐가 비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동물 학대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람도 죽이면은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형을 받는 걸로 아는데 동물 학대했다고 뭐 여기 아까 최고형 2년을 선고한다 이런 것은 좀 그 법이 모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입니다. 정법 시대 한 줄 논평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니 용산에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 판을 치는 게 씁쓸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사교 모임 접대 의혹, 고법 부장판사 징계의 안연다. 친목을 위한 사교 모임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고법 A 부장판사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전 의원은 A 부장판사가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경 기업인들을 7차례 만나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모임은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운영했으며 전 현직 공직자 수십 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전 의원은 A 부장판사가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인들을 7차례 만나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어 A 부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아는데 그렇게 경험 없는 분이 아니다 라며 당사자가 친목 모임이라고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의 이제 이런 징계 이제 미해부인가요? 그런 해부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저희 일반 국민분들께서 받아들일 그런 합당한 결정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또 마지막에 뭐 오랫동안 생활을 해봤지만 그렇게 경험 없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잘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는 같이 법원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그런 의미일 건데 업무상 그래 한 부분이랑 또 개인적인 그런 시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과는 또 명백히 좀 다른 부분인 거고
특히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는 그 당시 서울 고법 부장 판사였고 그 부사가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그 관련자들하고 만찬 골프 모임과 접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모임 자체도 일단은 부적절한 모임인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뻔히 조사하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뭐 조사가 진행되고 같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면은 뭐 제 식구 감사기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의 절차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경우는? 뭐 이 징계위를 연다는 것 자체 이의 절차라는 거는 그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위 부분에 있어서 제3자는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건이 지금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뭐 그 윤준 고법원장 얘기로는 뭐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거는 내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되어 버렸다고 하면 전혀 수사 절차는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제3자들이 뭐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뇌물로 해서 뭐 고발을 해서 한번 형사 절차를 받아보는 거는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정대택 팀장님 같은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사법부와 싸우면서 이런 유착 관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법원 윤리 담당관실이라고 있어요. 네. 일이 분류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법관을 징계하는 것이고 또 직원들 하는 걸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윤리 담당관실 발표만 보면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펜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 라고는 공무원이 저 처벌받은 증거 약정서 있잖아요. 그 약정서를 원본 대조피를 해주는데 가짜로 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동부지방법원 법원장한테 진정을 냈더니 이것은 빨리 해주려고 그래서 변호사님 원본 대조필이라 하면은 아무리 똑같더라도 원본을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 원본 맞습니다. 대조필이라는 네네. 판례가 있더라고요. 원본 대조필이라는 건 네. 본인이 대조해봤을 때 원본 같다. 네. 그걸 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80-31090인가 그 대법원 판례도 아무리 원본이 똑같아도 그 법원에 들어와 있는 원본을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원본과 확인도 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본과 판역이 다르는데 네. 원본 도장이 없고 여기 대조필을 찍어준 데는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놈 갖고 와서 원본 대조필 해주 찍어줘 놓고는 시간이 급하다 해서 찍어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이제 또 윤리담당관실 찾아갔죠. 그랬더니 딱 보더니 고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소했는데 뭐 고발을 하고 했는데 고발한 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라고는 대법원에 뭐 그 당시에 무슨 형사부장인가 그 친구가 결국은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사건 내용만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라는 자가 그 명품을 받고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무혐의했으니까 이 판사한테도 징계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하겠죠. 이런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뭐 그렇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결국은 가재는 개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진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하나는 그 향응을 받고 그런 모임에 갔었다면 이 판결의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뭐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결 본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업무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인과 접촉을 한다든지 관계인에게 어떤 향응을 제공받다든지 그런 부분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갈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담당 부장판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몸조심을 하고 가릴 건 가리고 만날 사람들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부장판사 실명을 좀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당시 그 시점에서 판결했던 거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네. 한번 그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법 시대 한 줄 논평입니다. 천망회해 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게 펼쳐져 성긴 듯 보이지만 그 무엇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화제의 재판과 판결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데요.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전망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 10월 3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눈길을 끕니다.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는데 이 재판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인데요. 공선법 관련해서요. 자, 그럼 먼저 정대택 팀장님, 그러면은 우리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소법 사건 어떻게 해서 그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예, 정읍시장이 된 그 이학수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이제 그 구절초는 그 가을에 필수 국화처럼 작은 거. 예, 국화과죠. 네네. 뭐 약초로 쓰는 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천 평방미터, 355, 약 5만 평 정도 되네요. 5만 평.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 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죄가 선고되자 이 시장은 대법원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 변호사님, 네. 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뭐 이 사건은 2022년도 당시 그 전국 지방선거 때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과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선된 그 정읍시장의 그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그리고 뭐 보도 자료, 카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뭐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 투기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뭐 이런 사실을 인식하도록 허위 사실 공표해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1, 2심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 인정이 돼서 당선 무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런 표현 내용들이 뭐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일방적인 공표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보기 어렵고, 또 조금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좀 과장되거나 좀 일부 표현에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원심 판결을 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럼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가지고 주요 사건으로 판단하고 보도자료가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해설을 해놨습니다. 대법원 공보실에서 이 사건 의미가 뭔가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의해 대해 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설명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공소법 사건하고도 이제 상당히 유사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 대표 사건도 사실 사소한 어떤 기억의 오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이제 아니 이번 그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 보는지요? 네, 이번 대법원에서 가장 좀 이렇게 부각시켰던 표현이 아까 조금 전에 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찰이 지는 거고, 그 입증의 정도는 정말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이게 모든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지금 이번 대법원에서는 그 당연한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을 표현을 한 거고,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제대로 된 입증이 없고 뭐 증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도 뭐 일부 오류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판단이다, 정치적인 뭐 판결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뭐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정말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지금 이번 이 정읍시장 대법원 사건하고는 조금 또 결을 좀 달리 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 그 사실 여부의 표현이 정말 허위에 해당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해서 여기 재판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을 달리 하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가 돈 안 받았다면서 우리 장모는 시원장 한 장 안 받았어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 그 명백하죠. 명명백백하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명백한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장모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는 구약을 전부 다 줄줄 다 외운다. 네. 그거는 정말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그러면 뭐 일단은 장모가 돈 받은 거는 밝혀진 거고,
그것도 허위 사실이고 징역 1년 살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구역을 다 외우는지 외워보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못 외우면 그것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뭐 진정을 가진다 뭐 이런 거는 평가할 수가 있지만 줄줄 전부 외운다 이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는. 그렇다면 그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백한 허위사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아무런 지금 수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데 본인이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고 네, 공정하지 않은 그런 네,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몇만 표나 되는 거죠? 당시에 득표했던 게 한 570만 표인가요? 40만 표 정도 차이 나죠. 29만 표 차이였나?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러면 네. 그만한 그 몇백만에 대한 다른 국민들이 네. 고작 그 이번에 공소법에 문제 삼고 있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 윤석열 후보를 배격했다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번 대선 말이니까. 예, 대선 예예. 1,360만 표. 예. 표 차이 24만 표 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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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이 판결을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이거든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게 난 의미심장하다 봤거든요. 얘네들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공소법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보도자료 배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까지 써가지고 했는데 결국 어떤 일본의 1심 재판부도 자 물론 이제 그런 사소한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 자체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표심을 좌우할 만큼 표현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그 대통령을 뽑고 또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공선법에 의해 가지고 공선법에 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으면은 그 선거 비용 자체를 보전하는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보전. 예, 보전받은 거를 그렇다고 하면 정말 특히 일반 뭐 지자체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비해서 대선은 선거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400 얼마라는데. 네, 맞아요. 네. 약 그렇다고 하면 430 이거는 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거대 제1야당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참 우리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도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정대택 팀장님께서는 이번 그 15일 날 네. 공소법 선거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 시청 직원이었던 약 2,000명 정도 아마 그 직원이 된다던데 성남시 김문기라는 사람을 잘 알았느냐? 그 뭐 그냥 시장일 때는 잘 몰랐고 도지사 할 때 알았다. 그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거고 하나는 저기 그 식품연구원짜리인가 그것을 이제 건규 박근혜 정부 때 그 땅을 빨리 팔아서 이제 그 활용하게 그 토지 용도 변경을 해 줘라. 그 처음에는 이 시장은 안 해주려고 했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이제 갖고 공문이 와가지고 오니까 왜 관청에서 오면은 외부심을 협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협박을 느꼈다 그런 거 그건데 외부심을 느꼈다. 나는 협박을 들었다 그건데 지금 이 앞에 판결을 보면은 그 김 후보가 이 시장 김 후보가 거기 약 16만 표, 16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모한테 누가 증여를 받은 것이고 악의적으로 알받기를 한 것이 아니었지만 또 이제 1, 2심 판결은 그 딱 당해서 한 6일 전에 그런 걸 카드 뉴스로 언론에 공표해서 고의성이 있었지 않냐라고 해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 아까 말씀대로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뜻으로 그 저기 주민들이 장소를 시켰지 않냐. 그것은 의원직을 시장직을 상실할 만한 죄는 아니다 하고 이제 무죄죄로 이제 파기환송했듯이 이제 지금 15일 날 그 선거법은 정말로 저도 한 21년째 수십 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기소되고 뭐 유죄도 받고 했지만은
유죄도 받고 무죄도 받았어요. 전 무죄도 받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기소해서도 안 됐던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재판부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이 글자 그대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오다를 받아가지고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른다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법원은 정말로 헌법 제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누구 외압을 받지 말 독립해서 무죄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을 인용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15일 재판부가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한 선고를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법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코너에는 현재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인간 명태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큰 칼칼 내장탕 마니아들께 고합니다. 쫄깃쫄깃 양과 내장이 가득가득 듬뿍듬뿍 한우 사골 국물로 진하게 구수함과 얼큰함이 하나가 된 노다지 영양 양곰탕. 영양 양곰탕 한 그릇. 이게 진정한 보약입니다. 한국인의 진짜 보양식은 노다지. 맛있어서 노다지. 양이 정말 노다지. 노다지 영양 양곰탕. 쫄깃쫄깃한 식감, 냄새 일절 없고 구수함만 가득. 먹고 난 뒤 부대낌 없는 편안함. 야, 이거 정말 제대로다. 정말 맛있다. 절대 적은 양, 부족한 양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다 못해 넘칩니다. 역시 노다지. 양과 내장이 엄청 많은 노다지 밥 말아 곁들이면 더욱 별미. 노다지니까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고급 양과 내장 한우 사골만을 직접 수미하여 맞춘 가격. 한 팩에 750g 넉넉하게 정말 제대로 만든 노다지 영양 양곰탕. 7팩 14인분 기저가 49,900원. 두 세트 14팩 28인분은 만원 할인 찬스. 한 달 29,933원에 만나보세요. 집에서 손쉽게 1인분 3,207원. 영양 양곰탕 대용량 7팩이 49,900원. 가격 정말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배우 김영일도 반한 깜짝 놀랄 맛과 양. 영양 양곰탕.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 그리고 시사와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명수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법시대.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명태균 이제 언제 이 오늘 그 주제는 예. 뭐 여러 가지 인터뷰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명태균 그 개인에 대한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명태균 과연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 활동했던 그 창원에 계셨던 분인데 예. 창원에 있던 그 지역 그런 인물이 전국을 다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뭐 네. 대권 주자 여권 지금 국민의 여권 주자 다 거의 연루가 된 것 같은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 명태균 씨의 지인이 바로 이제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대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닷컴 추광교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대표님 통화 지금 가능하신다고 하셔서 통화하는 거고요.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상인 뉴스, 한국 상인 방송 용식을 간다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조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명태균 씨가 지금 한마디로 전국의 한 복판에서 핵폭탄이 되고 있는데 예, 이분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서로가 뭐 인사를 안 해도 제가 저 장모님을 명시의 장모님을 잘 알고 있길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알고 지낸 인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들렀다가 자연스레 자기가 아이고 조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러면 마찬가지, 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을 근거로 해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주로 뭐 명시는 창원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뭐 알려지고 뭐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가 우리 지역에서 그 정치 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인들 선거 때 이렇게 그 여론조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알려져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 씨가 상당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지만은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뭐 나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뭐 직업 등 개인 신상 또는 이제 보면은 그 늦둥이 딸을 50대에 낳았다는데 딸을 상당히 아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신변에서 아시는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상에서 또 인터넷 프로필 같은 보면은 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항해도 출신이고 이남 우리 월남해 가지고 인천에서 살다가 제가 명태균 씨한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직접. 그래서 지가 11살 때 아버지 12살 때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이 창녕에 작은 아버지가 목장을 경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 30세 정도까지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1970년생이면 올해로 50 그지? 네네. 부인과 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는 장녀는 고등학생이고 차녀는 중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한금이라고 저번에 그 우리 저 페북에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사진 봤습니다. 예, 네. 예. 그 학력은 2011년 국립창원대 야간학부를 입학해갖고 2015년도에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한 거는 여영국 그 정의당 당 대표하고 같이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입학에 동문수학했고 예전에는 이제 시사경남 인터넷 매체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이제 여론조사 영업을 맡아 특별한 직책 없이 김영선 의원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제 그 명태균 씨의 사회 역사 인식을 볼 수 있었던 게 이분이 이제 페북에 올렸던 게 하나 보면은 어떤 역사 인식은 상당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개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 성향, 뭐 국민의힘 활동 같은 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내지는 또 평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여론조사하는 이 영업 자체가 좀 공식적이 아니고 정치 후보자들한테는 공식적이고 일반인들한테는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표는 안 납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그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친구가 좀 뭐라면 고집은 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좀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론조사 우리 사업에 이제 관여하다 보면 자연 선거법 관련 이제 송사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른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지금
중앙 정계 줄을 대기 시작은 언제부터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 그대로 안 걸린 데가 없거든요. 김진태 강원지사부터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심지어 임태희 경기교육감, 그다음 이런 아주 안 걸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중앙 정계에 나간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지난 2020년도에 총선 때 진해에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아리우청에 썼는가 하여튼 쓰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 당시. 네네. 그때 제가 그 명태균 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김영선 의원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익히.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가 이제 중앙정치 인사들과 자연스레 접촉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또 사선이다 보니까 원래 그 중앙에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국민의힘 관련된 그 정치인들이 그때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수입은 뭘로 생활했을까요? 뭐 어떤 자기 페북을 보면은 휴대폰 대리점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모든 그런 여론조사 관련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예. 과연 생활은 뭘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자기 사적인 걸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그 한 적도 없고 또 취재를 해봐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익 생활이라는 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뭐 다른 또 어떤 수익이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취재를 못 해봤는데요. 운전기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전기사가 있는 게 직접 차를 운전하고 김영선 의원 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다닐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하는 자체는 또 애들 3명께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또 신용불량자고 하니까 뭐 제가 집에서 좀 도와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산 파악이 안 되고 검찰 조사 중이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발생한 수익으로 생활했는가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 바가 아닙니다. 예.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듣고요. 추가로 네. 궁금하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명태균 씨의 지인 한국상인뉴스 조영식 대표의 말을 들어봤고요. 이명수 기자도 이번에 이제 명태균 씨를 심층 취재하신 거죠? 아주 심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명태균 씨를 취재하러 내려가신 건가요? 예, 제가 한 3주 전 제가 그 김대남 선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그 건 또 이제 공천 개입이 있어서 네네네. 부랴부랴 우리는 그 당시에 김대남 사건을 고발 사주에 네. 포인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대남 선임 비서관하고 통화 내용에서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9월 며칠 날 첫 이제 글기사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글기사 나가는데 뭐 이니셜 E 뭐 A 나오고 그래서 기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토마토 쪽에 그 취재 기자 말고 거기 있는 기자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계속 나갈 거냐. 그때도 이제 뭐 공천 계획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좀 그런 거 취재한 거 있는데 준비하겠다. 그래서 뭐 뉴스토마토에서는 쭉 간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김대남 선임 비서관 건 이제 폭로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총선 개입, 당무 개입, 고발 사주 이 세 섹션으로 이제 보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명태균 씨 취재는 조영식 대표가 연결. 예, 그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네네. 솔직히 맨 처음 초반에 보면 명태균 사건이 좀 어렵잖아요. 초반에는 네네, 어렵죠. 초반에 네. 되게 어려웠어요. 네네. 저도 좀 글기사 보고 좀 잘 못 알아듣고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얘기 듣고 이제 좀 대충
좀 알 정도. 그래서 김대남 사건이 저희도 빨리 3주 만에 다 끝냈고요. 끝내가지고 더 있긴 있었는데 제가 좀 가면서 보니까 명태균께 김대남 사건보다 더 세겠구나. 야 이게 엄청 크겠구나 싶어서 더 그 김대남 그 선임 비서관 그 녹취록에 더 보도될 것도 있었지만 네. 좀 그만하고 명태균 건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여론이 싶어서 김대남 걸 빨리 정리하고 있다가 중간쯤 와서 포인트를 이제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취재 기자들한테 뭐 주진우 기자 네네. 그리고 또 먼저 앞서서 이제 취재한 기자들한테 전해 보니까 포인트는 명태균이가 윤석열 김건희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는 거야. 네. 있을 거라고. 네. 그게 포인트더라고 제가 잡을 때.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내려가서 명태균 집에 갑니다. 한 3-4시간 정도 뻗치게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노콘 뉴스의 그 네, 막내 기자가 인턴 기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얼마나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째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래서 저가 또 추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또 마당발인 걸 은근히 그래서 창원에 또 너 아는 사람 없을까 하다 해보니까 조영식 한국 상임뉴스의 네, 조영식 네, 네.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드렸죠. 그러니까 명수야 창원 들어왔나? 그 태규 만나러 왔나? 내가 만나게 해줄게. 네.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그 사무실로 가서 네. 그 우리 회장님 사무실 창원이 지금 넓잖아요. 네, 네, 넓습니다. 그 지역구가 의창구. 네, 그 김영선 맞습니다. 의원 지역구에 네, 네.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회장님 찾아뵀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명태균 씨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조영식 회장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명수 기자하고 이제 네. 그 아파트를 갔던데 아파트던가요? 그 이분이 사시는 데가? 아니, 집은 안 갔고요. 거기가 이제 그 조영식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저기 명태균 명태균이 씨를 왔고 불러서. 네. 왔고 그러니까 사진 보게 되면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걸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 우리 이제 조영식 대표하고 우리 이제 이명수 기자가 여기 서 있고, 예 그렇죠. 폰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채착을 했던데 그래서 네. 이분 집이 그 아파트인가? 뭐 네, 그랬던 아닙니다. 건데, 예,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네. 자, 그럼 이번에 몇 번이나 만나고 이제 만나는 시간 어느 정도나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만남에서 한 4-5시간 있었죠. 4-5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 사무실에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 소파에서 저 맞은편에 딱 네. 앉아가지고 이 보니까 명태균이가 이제 기자들 만나면 기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취재 목적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잘 이용하는지 기자한테 지 사건 말고 역사적인 얘기 뭐 또 지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이제 네. 기자들한테 석죽이는 거, 석죽이는 아니 다 들어주는 거죠. 기자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진보나 보도 안 가리고 기자들 고생 많이 했죠. 거의 뭐 그 말이 천상 뉴스여가지고 우리 조영식 회장님 말로는 뭐 서서 말하라 하면 10시간도 할 놈이다. 그 정도로 평상시에도 사람들 데려놓고 이게 네. 뭐 지 아는 얘기들을 엄청 얘기했는 것 같아 보니까요. 막 10시간에서 말하라 하면 10시간도 할 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도 뭐 역사적인 근현대사 뭐 5.18 관련해서 갑자기 나한테 그 5.18 때 몇 명 죽은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 아시나요? 잘. 그거 기억 안 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갑자기. 죽었단 맛에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네. 그 숫자까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들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네. 질문을 해도 나한테 그 5.18 그때 사망자 몇 명인지 아세요? 하면서 객관식으로 또 이제 하더라고요. 걔가 네. 1번 1,000명, 2번 2,000명, 3번 5,000명, 4번 10,000명 하는 거야. 그냥 네, 내보고 네. 그 맞추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찍었지요. 그냥 네. 나 제일 많이 죽었겠다. 네. 10,000명이요. 4번 그랬더니 이래서 기자들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 기자들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그냥
166명 죽었다는 거야. 네, 공식적인 기록은 네, 166. 네, 공중에 저도 찾아봤죠. 이제 네, 네. 아니 시기 열받더라고요. 아니 그뭐 객관식도 뭐 100단위로 얘기를 해야지. 1000단위로 아예 못 맞추게 이게 스킬이거든 이게. 그래서 저를 석 좀 죽였죠. 예. 그러니까 처음 딱 명태균 씨를 보니까 이번에 그 검찰 조사 받고도 JTBC 기자에게 상당히 또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자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지식을 먼저 이렇게 좀 과시하고 그렇죠. 예, 뭐 네. 먼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이번에 네, 취재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네. 다 지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그 명태균한테 얻어낼 그 뭐 질문과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을 그냥 만나보고 취재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한국 상인 그 뉴스 그 조영식 회장님께서 맹수야 그 당시만 해도 진보나 보수나 명태균을 나쁜 놈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 이게 해버리니까 명수야 네가 그래도 명태균도 억울한 게 있을 거다. 네, 네. 분명히 지 억울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명수가 서울의 소리가 좀 한번 억울한 걸 좀 해줘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예, 그렇게 회장님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 방식을 바꿨죠, 제가. 기다리자. 네. 기다리자. 그래서 식사 그 대화도 나누고 어디 또 명태균이 좋아하는 또 회장님 또 계세요. 그 네. 지역에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야 명수야 지금 그 명태균이가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2, 3일 전에 미리 얘기했던 게 올라오는다는 거예요. 네. 야, 명수야 난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영식 회장님 말고 또 이게 또 가까운 또 그 명태균이가 좋아하는 또 지역 그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야 명수야 네가 명태균이 좀 어떻게 대변해주고 혹시나 양심선언하면 니네 서울의 소리에서 좀 도와도 예 회장님 그렇게 네. 취재 방식이 좀 바꿨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진보 매체인데 예,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럼 맨 처음에 만난 데가 그러면 조영식 회장 그 사무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뭐 적대감 같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던가요, 어떤가요? 적대감 저는 그래 봅니다. 저를 만나는 거는 야 내가 조영식 회장님하고 그런 대화는 안 나눴지만 그 두 분의 회장님이 명태균한테 언지를 좀 조지 않았을까? 네. 니 지금 진보 보수 다 비난하는데 그 서울의 소리 잡아 올리긴 하지만 그 우리 또 조씨님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양심선언 하고 그러면 우린 또 서울의 소리가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 역할도 네,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명태균한테 그런 얘기를 해두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뭐 취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어떤 신뢰감만 구축해 왔던 건가요? 그렇죠.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한 건 아니시고. 그렇죠. 뭐 메시지로 제가 연락 가끔 안 되고 그러면 네. 메시지로 저도 이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뭐 네. 서울에서라도 비용 써가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데 어느 기업 누가 낸만 예, 만나시기도 하고 또 당연히 뭐 만나서 제가 또 녹취한 게 있으니까 풀 수는 있겠죠. 예, 풀 수는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또 회장님하고 나하고 또 그게 있으니까 아무리 내 기자지만 그리고 또 기자들이 또 계속 보도 되잖아요. 네, 되는데 네. 뭐 내까지 뭐 크게 사건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뭐 가지고 있는 건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다 단독 계속 나왔거든요. 네.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그러면 단독 할 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있죠.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숨겨놓겠다? 예, 저도 언제 네. 예, 이게 해야 돼. 예. 지금 포인트는 김건희, 윤석열 녹취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게 지금 뭐 돼 있는지 그 친윤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이제 네, 네, 네. 선임했잖아요. 네. 지금은 뭐 김소연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지만 혹시나 명태균이 마음이 변한다면 분명히 이명수한테 녹취록이 올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김소연 변호사 상당히 좀 황당하게 좀 변론을 하고 있던데 한마디로 뭘 꼬리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저도 저분이 왜 저러지? 저는 아니, 김소연 제가 변호사가 맡아서 좀 변호사님, 그 의아했어요, 주 대표님, 나는. 제가 네. 그 디올백 그 보도 이후에 최재형 목사도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 지시에 그 수사 지시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2명인가 3명까지 형사 일부에 파견될 정도로 이제 수사 받았잖아요.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 출두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 가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 반부패 검사한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근데 그건 조사가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야. 봐주는 수사를 내가 한 거야. 네. 거기서 질문들 있잖아요, 검사들. 네네네. 그 검사들 질문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봐주는 수사가 되는 거구나. 네. 그건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형식적인 저는 질문, 네. 뭐 주 대표님 제가 저기 술은 좀 별로 안 좋아하면 담배 좀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담배 진짜 자유롭게 피웠고 그리고 제 그 검사 그 테이블 앞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제가 피의자 신분을 갖구나. 그 시민 단체에서 저를 디올백 관련해서 제가 이제 피의자 신분 아니고 네네네네. 그 보도했다고 음. 김건희 그 시민단체에서 김건희를 명예훼손했다고 명예훼손했다. 네. 그 혐의로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네. 그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조사받기 전에 그쪽 이제 뭐 수사관들하고 이게 통화한 내용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네. 예, 이 기자님 그 마음 편하게 와서 이렇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커피 한 잔 먹고. 뭐 그런 분위기? 네, 이 아저씨 우리 기자니까 또 의심병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새끼들 또 나를 어떻게 꼬리 시키려고 쫄았는데 실적으로 조사해서 가보니까 네. 그 조사받는데 검사 그 테이블에 앞에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과. 음료수. 네네. 난 경찰에서 그렇게 많이 봐봤는데 경찰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와, 그래서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해서 또 내가 또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최재형 목사도 걔는요. 야, 최재형 목사 더 잘해줬어. 그한 변호사니까 우리 서울소리 공무 변호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최재형 그 목사는 이제 그 어디야 녹음실인가? 네, 거기 진술 가서 녹음실에서. 진술 네, 녹음실에서 네, 네, 하고 네. 나는 검사실에서 그 녹취 뭐 진술 그런 거 녹음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냥 하게 된 뭐 거죠. 특별히 뭐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추궁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이 명태균 씨를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지지하신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런 협조도 받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의 녹취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네. 목적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기 지지자들이 또 이게 저 또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네, 또 네. 우리 진영 쪽 사람들이 네, 네, 네. 이 기자님 그 명태균 뭐 얼굴도 나오고 녹취록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저기 명태균은 이명숙 기자님이 다뤄야 될 것 같다고 네, 이명숙 네. 기자님이 다뤄야 네. 쟤는 좀 술술 뭐 얘기할 것 네, 같다고 네. 저기 아시는 분들이 내려가 보라고 아, 그런 네.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김대남 건 했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는데 왠지 저하고 좀 만나면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그 내려갔는데 뭐 나름 잘 됐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인터넷 언론사를 그 운영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기자 생들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럼요. 시사 경남.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도 지금 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김소연 변호사 같은 그런 분을 갖다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지 예. 한번 봐봐요. 김소연 변호사 그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또 이제 재판 받고 나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그 자기 창원대인가요? 그 후배가 뭐 피켓 뜨니까 떠들지 말아요. 막 그냥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변호인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분 있나요? 본인 정치를 위한 변호사가 그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저기 출연하는 뭐 유튜브 매체도 제가 다 아는데 그 김소연 변호사는 저기 제가 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진보 보수 유튜버에 네네. 있으면 저 진보 유튜버는 잘 안 봅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를 이제 주로 많이 보거든요. 네. 이봉규 TV, 뭐 고성국 TV, 네네. 뭐 등등
그러나 이제 구구 유튜버들 쪽에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뭐 이렇게 많이 그 하고 대통령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네. 그런 친구로 그리고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그 대표 변호사가 항우요? 항우요. 네, 네, 이번에 네, 그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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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습니다. 대표 변호사 그 밑에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 국민의힘에서 이게 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태균 씨 직접 만났는데 네. 인간 명태균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말고 네. 직접 만나서 해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그 어떤 그 느낌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저는 그냥 이분 제가 좀 오늘 그 언론에 보도한 새로운 그 단독을 얘기하면 처음 이제 제가 좀 취재한 내용 잠깐 네.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 지리사 무슨 도사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무술적인 얘기 그런 주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김건희하고 좀 많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태균이도 그런 거를 뭐 주술적인 거를 그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튜브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유튜브 보고. 그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맨날 시간 나면 네. 저기 그 유튜브에 그 뭐 도사들 네, 네. 영상 그리고 무당들 그 저기 무속인들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 엄청 봤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같고 이제 김건희하고 그게 잘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럼 보면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보면은 참 재밌는 관계를 보는데 저는 보면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분이 이제 서울 법대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성분일 텐데 자 이분하고 이분은 이제 명태균 이분은 이제 그 전문대밖에 안 나왔다 하던데 예. 자 그럼 보면은 오히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과 그 상전 이런 관계를 보이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이게 가스라이팅 된 건지 아니면은 네. 명태균 그분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봤나요? 뭐 갑을 관계가 된 거고 김영선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이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네. 관계를 알다 보니까 을이 된 거지. 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뭐 이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저기 바로 잡아야 될 게 명태균이가 전문대가 아니라 창원대 창원대. 야간 나왔어요. 네. 야간. 창원대. 야간 나왔고 네. 그 정의당 대표했던 여영국 여영국 네. 예, 여영국 의원하고 야간 같이 나왔다고 네. 여영국 그 대표하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문대 나온 거 되게 되게 민감하게 그래서 네, 이거 저기 주 대표님 저희가 다시 안 잡아줬으면 명태균에 고발했을 거. 예, 그 창원대 4년 나왔고 야간 나왔다. 아, 네. 네. 예, 까지는 예. 예. 자, 그럼 명태균이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네. 사진이라든지 녹취록 이런 거는 녹취는 남겨뒀을 거다. 그럼요.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2022년 5월 9일자 통화는 뭐 지금 나왔지만 예. 그 외에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자주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다. 아 그렇죠. 그렇게 그 보시는 뭐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 뭐 아침에 전화 와서 네. 뭐 물어보고 네, 네, 네. 그랬다 엄청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저는 뭐 지금 어디 잘 보관하고 네.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수사 받으러 들어가면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 사실 지금 명태균 씨 둘러싸가지고 제기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틀 조사한 건가? 3일 이틀요. 이틀 조사. 조사하고 네. 한 8시간, 10시간밖에 안 해, 11시간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수사를 많이 받았던 네. 아주 많이 수사를 받고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봐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잡은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심도 있게 이걸 진실을 캐고 이걸 하기 위해서 수사한 거 같냐 네. 어떻게 검찰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분이 검찰 조사 받고 나왔대 아주 표정을 보는 거죠. 네, 네. 저도 받아봤으니까 지가 검찰에서
조사할 때 막 추궁하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막 뭐 저기 늦게까지 조사받고 나올 때 얼굴 맞아요. 보세요. 창백해지잖아요. 진이 빠져 있죠. 진이 빠져 있죠. 네, 근데 네, 맞습니다. 씩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제대로 그 된 부분. 질문을 안 근데 받았다는 내가 올 여름에 그 저기 반부패 가서 받은 수석처럼 받은 거야. 네, 봐주기 수사 맞습니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검찰 그래서 네, 수사를 받으면은 그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면은 정말 피곤해서 진이 빠지는. 그렇죠. 예, 예. 나와서 기자에게 호통치고. 제가 그런, 네. 그 추론할 건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그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조사 받았으니까 명태균이가 뭐 유튜브나 기자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그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갖고 네. 조사를 했을 거다. 저도 네. 그랬으니까요. 네. 나온 것만 가지고. 네, 나온 거 갖고 이때는 왜 이런 얘기 했냐? 이때는 왜 이런 얘기 했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대답을 해서 본인 또 나와서 기자분들에게 얘기한 게 뭐 대통령과 그는 뭐 너스레를 떨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렇죠.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또 예. 뭐 국민으로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의견 낼 수 있지 않냐 음. 아마 검찰에서 뭐 정해진 답을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저도 네, 그렇게 아니 제가 그 검찰 조사를 봐주기 네. 검찰 조사를 안 받아봤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저는 명태균이 이런 조사를 받았겠구나. 지가 여태까지 방송에 했던 얘기들 그 검찰에서 이제 모아놓고 그때 왜 이런 얘기 네. 했어요 하면 답변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조사했을 것 같은. 뭐 다 사실이 아니다. 뭐 과장해서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대답을 예.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명태균 씨 가지고 있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 국힘 쪽에서 아마 그런 뭐 이게 여사 한남동 김 박사하고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풀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네. 지금 현재 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예, 저도 좀 본 예, 것 같아요. 풀리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김소연 변호사가 들어가고 이게 딜을 했을까요? 정부하고 이제 어떤 그건 직접적으로는 안 했겠지만은 네. 그런 어떤 김소연들 그런 제 3자를 통해서 톤 다운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한번 더 가벼운 걸로 한 건 걸어서 그것만 뭐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그 벌금은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런 거 휴유막 내려고 하는지 네. 그렇게 보는지 아니면은 다 넘겼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기소해봤자 뭐 큰 거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크게 그냥 무혐의 주기는 좀 그럴 거고, 예, 무혐의 주기는 그럴 거고 뭐 벌금형 정도 되는 거 갖고 좀 하지 네. 않을까 검찰에서 하는데 검찰도 조심해야 될 게 명태균 씨도 조심해야 될 게 당신만 그 김건희하고 녹취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 건너간 녹취록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 안 넘어간 녹취록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 기자들이 지금 아직 하고 있죠. 저도 그거 이제 명태균이 안 주면 민주당에 넘어간 녹취록들이 다 넘어가지 않았을 그렇죠. 거라고요. 네, 네, 네. 강혜경 씨가 그 창원지검에 제출했던 네. 녹취를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음. 그 전제 다는 전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녹취록을 전달했다고 그 뭐 일부도 뭐 네, 넘겼겠지만 네, 네. 더 많은 사람이 또 그렇죠. 네, 네. 넘긴 사람이 있을 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혜경 씨나 그 다른 분들은 강혜경 씨는 내가 다른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네,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강혜경 그 저기 회계 담당자분하고는 내가 접촉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또 제3의 인물들이 또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이가 지가 살려면 그냥 양심선언하는 게 이거 갖고 종국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명태균 갖고 야당에서는 계속 울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네, 네. 얼마 큰 내용들입니까? 예. 지금 그 검찰에서 금방 우리 기자님께서도 봐주기 수사 형식으로 아마 조사가 진행됐을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태균의 검찰 수사를 좀 보더라도 창원지검의 수사를 보더라도 일반 다른 사건의 수사에 비해서는 너무 좀 헐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녹취 터지자마자 뭐 2차 압수수색 했는데 뭐 서류봉투 2개 달랑 들고 나오고 예. 그리고 뭐 보통 뭐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서 뭐 증거를 확보하고 이러는데 그런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친 것 같아요 검찰에서. 검찰에도 좀 머리 아플 거예요. 네. 이거 명태균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뭐 그렇죠. 7, 네, 80%는 다 알죠. 거의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가 했던 얘기가 있고 지금 와서 검찰 수사를 뭐 불기소하거나 기소 안 하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검찰의 민낯을 네. 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지 일어나지 않을까. 예? 지금 검찰이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이제 신병을 어떻게 할지가 좀 골치 그렇죠. 아플 것 같아요. 네. 어제 뭐 조사받고 나와서 검찰에서는 구속 여부를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살짝 이제 네, 분위기 네, 보는 거죠. 네, 네. 예, 분위기 네.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명태균을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예. 그러면 오히려 명태균 씨가 더 많은 거를 좀 그러니까 밝히지 검찰에서는 않을까? 네, 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러니까요. 못하고 네, 네. 상당히 이제 좀, 네. 뭐, 아니 뭐 구속 안 돼도 네. 이 양반이 뭐 어디 해외에 도피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구속 영장 사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네, 지금 인멸 증거인멸 지금 증거인멸인데도 네. 우리 맨날 네. 판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시킨다. 그게 사유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거기 포함되는데 어떻게 할지.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검찰 측에서도 좀 머리 많이 아플 네,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래도 이 양반이 뭐 구속 안 시키고 또 밖에 나와 있어도 뭐 대한민국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계속 네.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제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이틀 전에 검찰 조사받기 하루 전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났죠. 네. 만나는데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야 기자들하고 최대한 말하지 마라. 네. 근데 명태균은 막 기자들이 막 곤란한 질문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랬죠. 이제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답변 안 하고 그러면 지가 좀 당할 것 같으니까 답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습성이 그런 것 같아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구속 안 시켜도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 그래도 지금 깨어 있는 기자들이 지금 네, 기자들 많이 붙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TV 조선이고 매경이고 다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고민은 검찰에 있다. 네. 윤석열이 김건희가 고민되는 거지. 우리는 맞습니다. 뭐 지켜보면 네.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명태균 씨의 그 휴대폰도 지금 입수를 못한 것 같고 그런 예. 상황 같은데 그렇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그렇죠. 것도 제대로 입수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예, 예. 또 지금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당연한 이게 구속 사유자, 구속 영장 청구 사유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영장 청구 안 하면 모두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게 예. 냅두냐 그렇죠. 얘기했을 거고 네. 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또 명태균 씨 입이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고민이 많을 아니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네, 네, 네. 검찰이 야 웬만하면 구속시키지 말라 했는데 밖에 놔두면 저거 더 이명수 같은 놈들 네. 기자들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까짝까짝거리고 그래 네. 해가지고 야 구속시키자 그 생각하지 않을까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네. 자, 구속 예. 이제 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을지 그것도 상당히 네,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이 검찰이 지금 현재 사실 기로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위감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위에 이 검찰 인력이 한 2천 몇 명 되는데 이 검찰 정권에서 혜택 보는 건 사실 한 100명도 안 되거든요. 네, 예. 상층들 네. 차장 검사들 이제 검사장급들인데 네. 밑에 이제 평검사들 형사부나 그다음에 공판부 애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아, 거죠. 고생만 하고 네. 예, 예. 욕은 그래서 듣고 네. 이번 그 명태균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예. 이때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정권에서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죠. 그런 네. 어떤 뭐 시금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은 다른 취재 지금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저하고 지금 2년 된 게 한 10몇 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에서 우리 그 이제- 주광규 대표님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나타났죠. 그래 전국을 돌면서 예 저기 그 전공로 전국 저기 공무원 그 노조 네. 폐기 그 폐차 될 차를 50만 원에 구매해가지고 빨간색 아니 그 스타렉스. 스타렉스. 아, 예, 그래서 네, 네, 그 차가 되게 좋은 게 아, 네. 그 전공로 그 조합원들 타고 다니는 차들 맨날 네, 집회하고 네, 그러니까 네. 뒷좌석이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없어가지고 네, 네. 어디 지방 내려가도 여관 안 잡고 그 아, 차에서 거기서 자기도 주무시고. 예. 그래서 우리 주광규 대표님하고는 진짜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네. 진짜 어려운 사람 꼭 정치적인 사건 말고 네.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그 대변해주고 네, 네,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이게 한 분이 주광규 대표님이 아닌가. 네. 예.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가 잠입 취재 이게 이제 그 싹수가 보였던 게 뭐냐면은 네. 그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예. 그 탄핵 국면에서 이분이 우리 이명수 기자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네. 같이 아, 데모를 하는 태극기 거예요. 집회? 아, 네네. 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를 탄핵하면 안 돼 막 하면서 아, 막 네.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제 탄핵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나이 자신 분들이야.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거기서 아주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네. 태극기를 열렬하게 막 흔들면서 네. 반대로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이 네. 애국 청년, 애국 청년. 훌륭한 청년. 어. 저는 애국 청년으로 완전. 그래가지고 단톡방도 이제 핵심 단톡방에 초대를 초대해서 하고. 아, 네네. 그래가지고 당시 신현이 그 강남구청장 그 네. 문제 그 선거법 위반. 선거법 예, 허위사실 예, 그런 그걸 거죠. 끌어냈었죠 저희가. 어,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우리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번에 7시간 녹취록 또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그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종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사건과 비해가지고 이번 사건의 난이도 취재 난이도는 어떻는지 해가지고요. 아, 이거 명태균 사건 말하는 겁니까? 예, 사건. 아, 명태균은 처음에 제가 붙었으면 했는데 좀 언론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미 벌써 예, 많이 붙었다고 붙었기 때문에 해서. 저는 네네네. 중간쯤에 이제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었죠. 네. 뭐 굳이 그 당시에 3주 전에 4주 전에 분위기는 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명태균이 이제 비난할 네네. 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대변해준 언론사가 우리 소리소리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한국 상인 뉴스 네, 정식 네. 회장님이 네, 네.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것도 맞다. 분명히 살인자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했고 저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야, 니 언제라도 내가 편하게 얘기해라. 구해줄 사람은 네, 네. 대한민국에서 니 구해줄 사람은 내밖에 없어. 네. 그렇게 이제 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네. 뭐 언론들이 저는 또 이게 언론들이 좀 많이 붙는 취재는 저는 안 합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근데 우리 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야, 명태균은 이명수 자네가 자네 과니까 자네가 좀 해 무서워. 거의 성격이 비슷해.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저 버럭하는 거 좀 있거든요. 네, 좀 나하고 좀 안 네, 맞으면 네. 뭐좀 할 때가 있어. 근데 어제 그 JTBC 네. 야, 네, 거기서 네, 네. 신불자인데 맞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제대로 이게 나온 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버럭하는 거 봐요. 건드린 것 같아요. 건드린 네, 거야. 네, 네, 네. 나도 그러니까 저는 그 창원에 있으면서 거기 취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다 네. 언론사들 도청, 시청 거기서 이제 광고 다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출입 기자들.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 지역 선후배들 거 아니에요. 마산고 막 이 네, 선후배들 네, 거 아니에요. 다 잘 알지. 명태균이 되게 잘 알지. 기사는 못 써. 네. 기사 딱 쓰고 나면 공보실에 전화 온대. 네, 네. 뭐 명태균 관련해서 도청이고 시청이고 그리고 시청 가지고 내가 그 프레스센터 옆에 그 공보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시장님 좀 만날 건데 공보실 팀장님 잠깐만 오세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래. 이명수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네, 아주 네. 느꼈고 네. 그 지역 언론사들이 이 양반이 뭐 큰 정치인들만 했겠냐. 그렇죠. 자 네, 이번엔 네. 해서 네. 다 그 현금 받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네.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네.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뭐 굳이 뭐 창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지역구는 본선만 올라가면 당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경선 때 국민의힘까지 후보자들끼리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떨어진 사람들이 명태균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관련해서도 이제 뭐 기사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불구불 어제
엄청 돈 받았을 거다. 네. 근데 그거를 어저께 JTBC 기자가 신분짜면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계좌 얘기를 왜 하냐. 야, 네. 그러니까 야, 와.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진행하면서 한 3억 7천만 원 상당 금액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는 하나도 받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그 당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네. 뭐 2억 원 상당을 받았고 그분들이 공천이 되지 않아서 뭐 돌려주고 했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데 네. 그걸 보더라도 뭐 명태균 씨가 그런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좀 받았을 거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뭐 이 얘기는 그 저기 조영식 회장님한테도 내가 네. 이제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강혜경 씨가 이제 창원에서 비행기표 끊고 이제 또 3억 7천 받으러 이제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김건희를 만났을 거예요. 만났는데 3억 7천은 안 받고 그래도 돈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건희 누나가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네. 저 강의하러 갔는데 네, 네. 105만 원 줬잖아요. 105만 원, 네. 예? 105만 원 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빈손으로 하지는 않고 네. 얼마나 돈은 3억 7천은 안 줬고 그렇죠. 이게 네. 현금 좀 네. 이게 그 있는 거를 좀 주지 않았을까. 네. 그게 내가 하고 내가 그 명태균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초반에는 그 명태균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식사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사무실로 온 거예요. 네. 이 시국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빴어. 그 저기 5.18 사망자 그 질문 갖고 나 그 놀린 것 네, 때문에 네, 내가 네. 그 저기 밥 먹으면서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다시 사무실에 오면 내가 이제 리드한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추 대표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아니 그 저기 명 사장님 저 솔직히 나하고 이게 다 까놓고 얘기하면 뭐 할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명 사장님은 21년도 6월달에 우리 건희 누나 만났고 통화했고 나는 그 다음 달 7월달에 만났다 통화했다. 나하고 공통점. 지 까놓고 뭐 하면 지금 막 얘기했지. 그러니까 네, 네. 아무 말도 못해. 찔리는 거 저게 와저또 추 대표님 저가 이제 또 이게 또 기가 좀 세잖아요. 네. 네. 내가 기가 세잖아. 우리 조신님하고 저 기가 세거든. 그래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막 아니 뭐 나도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네. 코만다 콘텐츠 간 얘기도 내가 했지. 네, 네. 코만다 콘텐츠 가지고 내가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디 누나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반쯤 일어나가지고 앉은 자세가 된 거죠. 네, 네. 손님이 왔으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동생이든 그렇죠. 어쨌든 네, 네. 나와서, 와서 명시 왔어요. 네, 이렇게 좀 네, 해야 하는 네, 게 네. 사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죠. 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누워 있다가 눈이 나하고 딱 맞췄었어. 그러니까 딱 슥 일어나지고 명수 씨 왔어? 몸만 네, 일으켜서 예, 그냥, 이게 네. 예, 앉은 자세가 된 네, 거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명수 왔어. 내가 약을 먹어 잠깐 누워 있을게 하고 또 누워 있는 아, 거야. 또 누워- 그 네. 얘기를 했어. 네, 그게 네. 침대 얘기를 한 거죠. 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명태균도 그 코바나 콘텐츠 많이 갔는지 네. 그 침대 상호 이름 얘기하더라고. 어떤 세라젬 침대. 네. 그거 이제 메이커를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옆에 한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소파에서 이제 명태균 하고 얘기하는 거, 네. 그 옆에 회장님 이게 계시고 뭐 지인들 계시는데 그 세라젬 그 메이커, 세라젬 침대 메이커를 얘기할 때 회장님이다 주인 사람들 박수를 치고 막 웃었다니까. 야 맹수하고 태균이하고 얘기하면 할 얘기 엄청 많겠다. 네. 야 유일하게 저기 그렇죠. 가서 세라젬. 예, 세라젬이면 내가 또 어디 네. 방송에서 다른 세라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라젬입니다. 네, 세라젬 세라젬. 침대.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 선생 이분 그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명태균요. 예, 예. 명태균은 쥐가 나한테 안 오면 손해고 그리고 제 3자들 네. 또 제가 접촉 네네. 저를 이제 그 사람 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타 언론사보다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올 거다. 네. 타 언론사들은 취재물만 쪽 빼먹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단물만 네. 빼먹고까지 목적이긴 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이면서 네, 네. 시민 그 단체고 시민단체 성격이 더 성격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제보자가
했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호도 해줘야 되고 네, 변호사나 뭐 맞습니다. 그 초진이 또 그 이상 또 준비하고 있다. 네, 네. 그거를 해서 저희도 백은정 대표님하고 지난주 우리 최 대표님도 지재 오셨는데 제가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아, 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명태균 씨는 제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명태균 씨의 그 양심의 소리를 저희는 기다리는 차원에서 아 그걸 이제 메시지가 전달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명태균한테 방송을 보고 전달했습니다.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당시에 저희는 명태균 네. 선생님 네. 지난주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우리 명태균 씨만 뺐습니다. 뺐습니다. 네, 저희는. 뺀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정말로 이제 사실을 밝혀 주실 거라는 그런 네. 기대에 저희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제외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예, 네, 네, 저는 네. 고발 기자회견 한거 봤지만 네, 네, 네. 창원에서 봤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네. 보진 못했거든요. 네, 자세한 네, 내막은. 네, 네. 야 우리 그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이나 초신님 우리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명태균 대표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명태균 대표님 예,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네. 하나 이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견. 예. 예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술적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그 얘기하다 보니까 딱 나오는 게 자, 우리 명태균 그 이제 엑스파일을 하겠죠. 소위 네. 핵심인 우리 한남동 김 박사하고 둘이 나눈 대화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밝히지 않을까.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럼요. 저는 뭐 명태균 아니면 또 제3자라고 아까 이제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그분 또 민주당에 안 간 녹취록 네, 나한테 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좀 그 지역에서는 그 뭐 평이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저기 정치인들 몇 명, 저기 당직 그 국민의힘 이제 당직자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지만 그쪽도 여론조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이나 네, 네, 네. 언론사들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다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뿌리가 깊은 게 아니고 네. 이제 김영선 이분을 어떤 고리를 통해서 급격하게 인맥을 넓힌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앞에 내세운 게 아까 말한 여론, 네. 이 여론 장사죠. 예. 자기가 여론 장사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마디로 맞춤형 아닙니까? 네.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거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네. 맞춤형 여론조사를 갖다 전문으로 하는 뭐 그런 성격이어서 한마디로 이제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명태균 보세요. 그 양반이 뭐 20몇 살 때까지 뭐 소주 네, 짜다가 소주, 뭐 네, 어떻게 네. 그 핸드폰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주소 따고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고 언론사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선 만나서 김종인 만나고 이준석 만나고 네. 하다 보니까 대통령 하고도 뭐 접촉하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뭐 기자들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우스워 보이지 뭐 기자들을 다 우스워 버리고. 그렇죠. 뭐.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 놀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네, 그 맞습니다.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네, 네. 그 우리 일반인들이나 웬만한 정치인들 아유 김영선 내가 방송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지역 언론사들 김영선 의원한테 호통친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저는 일주일 전에 지역 언론사 그쪽 기자님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김영선 의원 그 지역구에 명태균이 있고 기자 2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저 일반 평기자도 아니고 좀 짬밥 한 20명 있었 네, 네. 되는 이제 그 기자님 이렇게 둘이서 그 인구 소멸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네. 있었답니다. 네. 근데 김영선 의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 소멸 관련해서 막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김영선 의원이 들어오니까 저런 아줌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그 김영선 네. 전 의원 결혼 안 했잖아요. 네, 네, 네. 결혼 안 했잖아.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막 그거 갖고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란 인구 거야. 소멸. 네. 기자들이 이제 그 네. 당시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현직 의원한테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오선. 맞잖아요. 오선이고. 네, 네. 야 거기서 기자들이 속으로 저기
김영선이가 의리구나. 아, 명태균한테 네, 네, 그거 느낀 걸 저한테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 이제 그 우리 명태균 씨가 보게 되면은 뭐 지역에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부 네, 창원대에도 뭐 기부한 것 좀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제 그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이분한테. 왜냐면은 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정책 책사 등이 참석했다고 나와요. 지금 뭐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적 기사냐면은 2023년 7월 3일 날 이제 경남 한의사회 김영선 위원장의 한의학 난임 치료 정부 지원 건의 이런 간담회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선 위원장하고 이제 그 경남 한의사회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간담회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제도화를 갖다가 요청했다. 네. 이 관련 아주 재밌는 이게 그 이력에 이 당시에 명태균 씨 참여하는데 정책 이렇게 나와요 다들. 뭐 창원제 백승일 뭐 특별보좌관 김영선 위원장 이민희 전 창원시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명태균 정책 책사 등에 참석했다. 책사. 예. 정책 책사. 예. 정책 책사. 그 책, 네. 정책 책사라는 용어 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그래서 와. 기사에 이게 나와 있길래 책사.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명태균 씨가 불거졌던 게 무속인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예.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당시에 벌써 나오는 게 정책 책사라. 우리 같으면 뭐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그렇죠. 뭐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걸 대표 이렇게 했을 텐데 정책 책사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과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이 명태균 이제 게이트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게이트가 활짝 열릴까요? 아니면 닫힐까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의 명언과 지금 현재 기울어가는 이제 윤석열 이제 정권인데 이걸 몰락을 독촉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뭐 태산 명동의 서울 필기역으로 그냥 지나갈까요?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 네.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이 사건을? 예. 명태균 사건은 뭐 더 밝혀지진 여기서 뭐 꼬리 자르든 그 뭐 명태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지금 명태균 같은 사람들 한 명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네. 또 있겠죠. 또 나는 지금 뭐 그런 사람들 거론된 사람들 내 귀에 들어와요. 네.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 챙겼어. 챙기지는 못했고. 네. 그래요? 많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네. 대선 경선 때부터 자기 돈 써갖고 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내가 한 거에 비해 조금밖에 안 준 거야. 네. 정권에서. 근데 당연히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명태균 제2의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네. 대기하고 있다. 더 제2의 나을 거다. 제3의 네. 더 큰 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있다. 예. 네. 이거는 뭐 처음 밝히는데 네. 예, 네. 그럴 겁니다. 예. 네. 그 불안불안한 거는 네.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나오면, 우리 네.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잠 못 잘 거다. 음. 이거 제가 좀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가 모를 것 같습니다. 지은 예가 있으니까 더 잘 알겠죠. 본인이 그렇죠. 직접 했으니까 더 잘 알겠죠. 아니 네.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네. 네. 불안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잠을 못 계속 자고. 그 기운 못 차리고 누워 있단 네. 말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럴 수도 잠도 못 있고. 자고 그리고 누워있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랴부랴 뭐 그 사람 뭐 챙겨주나 뭐 이렇게 해도 또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마음 편해요 지금요. 어떻게 네, 보면요. 네.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조중동한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울의 소리 아니면 뭐 진보 매체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요즘은 좀 마음 편하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이번 그 명태균 게이트 네. 이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썩이고 건 다들 국민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좀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뭐 건진법사에서 이제 예. 천공을 거쳐서 이제 명태균까지 이렇게 또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은 또 그보다 더한 게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예. 거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더 크게 다치시기 전에 빨리 우리 이명수 기자님을 찾아오셔서 네, 녹취도 제공하시고 있는 그대로 또 네, 공익 제보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네네네. 제가 사람들이 그래 지금 보수 쪽에서 네. 그 유튜버 애들이 보수 쪽에서 시민단체에서 나한테 얘기해요. 야, 니는 뭐 왜 구속 안 되냐? 네네. 다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네네. 조신님하고 네. 대표님하고 야, 니 구속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윤석열 조건인데 야, 우리는 죄 졌으면 경찰 조사 때부터 그 죄 시인한다. 네. 뭐 우리가 뭐 누구 사기 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현장 나가서 뭐 모욕죄나 뭐 싸움하거나 뭐 주먹으로 뭐 폭행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건데 저희는 내가 조신님한테 배운 게 야,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시인해라. 경찰 조사 때부터. 네네. 저는 잘못했다 싶으면 경찰한테 조사받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예, 시인합니다. 야, 이걸로 고발 들어왔죠? 허위사실로요? 예, 맞아요. 저 허위사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내 시인해요. 그래서 조사를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저쪽 유튜버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네들은 혐의가 나왔는데도 맞습니다. 네, 부인을 해요. 네, 뻔뻔하게. 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구속된 애가 윤석열 정부에 구속된 애가 2명이 있어요. 네. 윤석열 지지했던 애들.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이태원 유가족들한테 모질게 했던 김상진이. 네네. 지금 김상진. 징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징역 1년 받고 제가 징역 1년 받고 1심 때 그 서울구치소에 면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욕 안 하고 있던가요? 아니, 윤석열 욕 안 해요? 이게 1심 이제 판결 얼마 1심 끝났던가? 판결 네. 나고 2심 때 들어갈 때 김상진이 18건으로 혐의가 네, 18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18건 중에 제 거도 있습니다. 어. 제 또 폭행건이 있어가지고 네. 업무방해 폭행건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나한테 합의해도 공탁까지 들어왔더라고. 공탁까지. 네. 네, 그래서 그냥 면회 한번 가자. 네. 그래서 제 거는 뭐 저한테 뭐 폭행하고 그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아픈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유가족들한테 맞습니다. 네, 그 네, 네. 웬만 우리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그 이태원 3사 저기 유가족들 녹상평 여기에서 근바에서 이제 현수막 네, 천막 네, 치고 영정사진 앞에서 거기를 또 집회 신고내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놈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구치소 면해가지고 야 그거 뭐 사과해라 하니까 사과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 알았어. 바로 나왔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새 지금 김상진 그 차, 그 베레모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예. 아직 안 보이대요? 예. 활동 안 하시는가 봐요. 이제 그쪽 그 자기들 직원들 없었나요? 직원들 좀 이게 있는데요. 그 직원들하고도 제가 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김상진이가 맨이다 보니까 네. 없어지니까 그게 네. 구속돼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김상진이 밑에서 뭐 월급 받으면서 허드렛일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지금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스카우트 학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첫 달 250부터. 자, 이상 이제 정법 시대인데요. 저희 정법 시대는 지금 5개 채널로 지금 동시 송출이 월요일날 10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정법 시대를 보시려면 오동현 TV,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신문고, 그 다음에 법률닷컴 TV,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정대택 TV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오동현 TV나 인터넷 뉴스 신문고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독. 네. 예, 오동현 TV. 예. 어디 신문고. 인터넷 뉴스 신문고. 네. 인터넷 뉴스 신문고 뉴스 법률닷컴. 네. 예,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동현 TV가 70몇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고는 지금 207명밖에 안 됩니다. 이번 오늘 우리 이명수 기자가 출연한 걸 좀 기점으로 해서 네. 한
100명 이상씩 좀 늘어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어제 제가 내 방송에서 모 그 기자하고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 기자도 좀 저기 한 500명 늘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먹방 한번 했거든요. 먹방 해가지고. 저희도 필요한 먹방 한번 예, 하겠습니다. 아니 아쉬우니까 빨리 먹방이든 뭐든 먹방을 한번. 이렇게 해서 라이브 예, 한번. 라방으로. 예, 자, 네. 이상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명수 기자에 감사드리고요. 정법시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명태균 게이트라 명명하겠는데요. 진행 상황에 맞춰 보도 내용이 있으면 편성에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법시대 5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